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방정식의 그래프. 방정식은 어떤 사람들의 주 업무인가요? 대수 학파의 주 업무인 거죠.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방정식은 대수 학파의 주된 업무예요. 이 사람들이 자 출근을 했어. 이런 방정식을 받았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얘를 만족시키는 해를 구해보자.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0, 마이너스 1, 1, 1, 2, 3 땡땡땡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땡땡땡 오늘 일 너무 많이 했네 라고 대수학파들이 하루 종일 점 4개랑 왼쪽에 점 3개 찍고 오른쪽에 점 3개 찍고 퇴근을 했어. 자 그러면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어떤 그룹이라 그랬죠? 어떤 그룹이라 그랬어요? 해석 기하학파. 회사로 따지면 해석 기하 팀이 야근을 하는 거야. 대수 팀이 낮에 일해놓고 퇴근. 자, 이 대수 팀이 해석 기하 팀한테 뭐를 넘겨주고 가는 거지? 야, 내가 하루 종일 이거 일했거든. 자, 그러면 해석 기하 팀은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점을 하나씩 찍어본 거야. 0, 마이너스 1, 1,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 찍으면 이렇게 될 거고, 더 찍으면 이렇게 될 거고. 야, 너네들이 안 구해놓은 거 그거 내가 구하진 않았지만 구했다면 다 여기에 있을 것 같아. 해서 이 사람들이 밤새 야근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얘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방정식의 뭐죠? 그래프. 방정식을 좌표 평면 위에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을 좌표 평면 위에 다 올려놓으면 어떤 그래프가 되는데 그래프 중에는 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포물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쌍곡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분수함수 앞으로 배우게 될 게 무리함수 루트 안에 무리식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지고 지수 방정식도 배울 거거든. 그럼 지수 함수도 배워요. 새롭게 로그라고 하는 걸 배우고 로그 방정식도 배우고 로그 함수도 배워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세타 자리에 x가 들어가가지고 삼각 함수도 배우게 돼요. 그러한 방정식을 함수로 변화시켜서 좌표 평면이 나타내면 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x의 어떤 값을 넣어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y값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x, y 좌표로 하는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찍어봐. 그러면 뭔가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도 나오게 됐고. 자, 이건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방정식 아니에요?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이 저기가 뭐예요? 미지수 x가 있어가지고 어떤 x가 들어가면 참이 되고 어떤 게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방정식인데 얘는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죠. 4차식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방금 했잖아요.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거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방정식이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x에 0 집으니까 y가 얼마? 2예요. x에 2 집어넣으면 y는 뭐예요? 0이에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되고요. 이거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되겠죠. 1 집어넣으면 루트 3 되겠죠. 얘를 만족하는 거를 딱 점을 다 그리면 뭐가 되냐면 이거 돼요. 뭐가 되죠? 원이 돼요. 아, 원도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2단원 후에 배우게 돼요. 원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종류의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겁낼 필요가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그냥 x에 넣고 y 구하고 그래가지고 점을 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패턴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자. 배워보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뭐를 배운다? 주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자 하는 거예요. 요 단원 끝나고 요 다음 단원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자. 그 이후에
분수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는 수하 뒷부분, 수원 이쪽에서 나중에는 미적분 이런 것들도 다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임이에요. 지금부터는 함수를 시작해서 함수를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y는 ax 더하기 b. 다행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너무 잘 배워왔어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죠. a가 나타내는 건 뭔가요? 그렇죠. b는 오케이. x절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y에 0 집어넣고 x절편 구하면 되죠. a가 양수이면 위로, 음수이면 아래로. 만약에 a가 0이면 y는 뭐가 되겠죠? b가 되겠죠. 그런 성질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요. 하나 더 좀 보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3학년 때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어요. 삼각비. a가 양수예요.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이 양의 각을 세타라 할 때 그럼 우리가 여기 평행선에서 여기 길이가 1인 걸로 만들어준다면 1분의 a겠죠. 1분의 a가 탄젠트 뭐와 같죠? 탄젠트 세타와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은 y는 a 대신에 탄젠트 세타 x 더하기 b라고 쓸 수도 있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 각을 알고 다른 걸 안 알려줬단 말이야. 여기가 만약에 30도야. 30도라고 했으면 우리가 특수각 알잖아요. 30도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탄젠트 30도는 얼마? 루트 3분의 1이죠. 이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양의 방향이 아니라서 이쪽 주면 어떡하려고 이쪽 주면 억각으로 만들어. 얘를 이쪽으로 올려. 그럼 탄젠트를 구할 수는 있잖아요. 탄젠트는 뭐분의 뭐?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구해가지고 우리가 음수니까 역수를 붙여주면 돼요. 자, 이제 탄젠트 세타는 뭐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와 같다. 단 양의 방향일 때 음의 방향이면 거꾸로 역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y는 ax 더하기 b. 중딩에서 배웠던 것에서 뭘 하나 우리가 업데이트 했죠? 탄젠트 세타가 바로 뭐라고? 기울기다. 이게 하나 더 업데이트 됐어요. 다음. 자, 이거는 방정식으로 얘기할 때는 뭐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이거는 뭐예요?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어떤 식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x와 y 어떤 값들을 넣어가면 직선이 되거든요.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거든요. 자, 얘를 a라고 할게요. 버전 A. 얘를 버전 B라고 할게요. 버전 A와 버전 B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A 버전도 직선의 방정식이어서 얘도 뭘 할 수 있냐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B도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A가 그릴 수 있는 직선을 B는 죽어도 못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B가 0이 아니라면 요렇게 해서 얘가 기울기 y절편이 되면서 이런 1번과 같은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B가 0이고 B가 0이면 y가 사라져버리네. A가 0이 아니라면 x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y축에 평행한 2번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자, 3번.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y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3번 직선 방정식도 그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썼을 때에는 총 직선을 몇 종 세트나 그릴 수 있나요? 얘는 3종 세트를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랑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직선. 그럼 얘는 봅시다. a가 0이라면 y는 b라고 하는 3번 직선은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면 1번 직선은 그리는데 지금 누구를 못 그리고 있죠? 이거를 그려요? 못 그려요? 못 그려요. 이거 그리려면
x는 뭐다라고 하는데 이 y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대표 선수 일반형은 이 식이 아니라 누가 일반형? 얘가 일반형이에요. 왜 얘가 일반형이 되겠어요? 그릴 수 있는 직선을 다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안 써요. 직선의 방정식을 쓰시오 하면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렇게 세팅하고 가야 돼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죠. 직선의 방정식 하면 y는 mx 더하기 n 해가지고 뭘 대입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형이다. 그러면 이거를 써줘야 돼요. 직선이 두 개가 있어. 이거 일반형이에요? 아니에요? 일반형 아니에요. 그치?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1차 함수의 방정식이에요. 자,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a와 a-가 같지 않다. 즉 기울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죠. 연립방정식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 쌍의 해를 가진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경우 a-가 같아요. b-가 같지 않아. 이거네.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평행이에요. 그래서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불능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a-랑 같고 b-도 같아요. 그러면 두 식이 어떻게 돼? 일치해요. 그때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 하나 더 업데이트 할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 경우처럼 y는 x와 y는 a-x가 90도, 요 각이 90도라는 얘기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그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거야. A 여기를 선을 딱 그렸어. x가 1인 어떤 선을 그렸을 때 그러면 요 a 좌표는 1,a 여기는 뭐가 되겠죠? 1,a'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예요. 얘의 제곱 5a 제곱 더하기 5b 제곱은 ab의 제곱과 같죠? 식 써봅시다. 5a 제곱은 이런 뭐죠? 1 더하기 a 제곱 5b 제곱은 1 더하기 a 다시 제곱 ab는 없었으니까 a-a 다시의 제곱 전개하면 a 제곱 2a a 다시의 제곱 없어지고 그래서 정리했더니 여기는 a-는 여기가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에요. 쉽지? 기울기를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다. 두 직선은 어떻다? 수직이다.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일반형이잖아요. ax, by, c, a-x, by 이거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변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요 부분 기울기 요 부분이 뭐가 되죠? 절편이 돼요. 자, 우리가 기울기가 다르다. 얘랑 얘가 다르다. 마이너스 지우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죠. 그러면 a-분의 a, b-분의 b 요런 표현이 나와요. 아마 중학교 때도 했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얘를 이렇게 연립 비슷하게 얹어놔.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또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자 여기가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이 같지 않다. 이것도 마이너스 없애주고 얘랑 둘이 자리를 바꿔. 그러면 c-분의 c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같다. a-분의 a, b-분의 b가 같다. 이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고 이 뒤쪽에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지 않다. y절편이 같지 않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는 기울기가 같고 y 다 같으면 다 같다. 왜 이걸 알려주냐? 왜 이걸 알려주냐? 굳이 변형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에 분모 분자처럼 생각해주면 훨씬 쉽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a-분의 a, b-분의 b가 같지 않으면 한 점, 한 쌍. 여기는 같은데 여기가 같지 않아. 평행, 해가 없어. 여기는 같은데 여기도 같아. 일치했어. 무수히 많아. 바로 하자는 얘기야. 굳이 변형하지 말고. 그 다음 기울기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그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양수 되고 이렇게 바뀌었지?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또 넘어오면 a-b-b'를 곱해가지고 더해서 결과가 0이 되면 뭐가 된다? 수직이다. 그냥 이 일반형 상태에서 얘랑 얘랑 곱해 둘이 더해 그 결과가 0이야? 그러면 두 직선은 어떤 상태? 수직이다. 오늘 위치관계에서 수직 조건 했어요. a-는 마이너스 1 a 더하기 b-가 0이면 둘 다 수직이다. 이거 하나씩 업데이트 하시고 자 이제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자 x축의 수직이다. x축의 수직이다. y축의 평행하다. 그건 뭐죠? x는 a. 그 다음 y축의 수직이다. 혹은 x축의 평행하다. 그건 뭐? y는 b. 이런 거 할 줄 알죠? 그 다음 기울기를 알려줄게. 한 점의 좌표를 알려줄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이제 쓸 거예요. 앞으로는 중학교 때라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기울기가 m이야. y는 mx 더하기 y절표 b를 모르네. b를 구하려면 이 점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y1은 우리 지금 뭐 구하려는 거지? b 구하려는 거잖아. b는 여기다가 넣어줬어. y는 mx 더하기 잘 봐야 돼. 이 공식이 유도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 x끼리 모으고 y끼리 모을 거야. 얘는 m에 자 이제 이 공식 쓸 거라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이고 1,3을 지난다. 그러면 바로 y-y1은 기울기 2 곱하기 x-x1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바로 쓸 거예요. 왜냐? 중학교 때는 이거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는데 고등학교는 이거는 기본 조건이야. 이 다음 일들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마시고 뭐 하라고? 외워라. 어렵지도 않잖아. y-y1은 m의 x-x1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방금 이렇게 유도를 했죠. 책에 다시 있으니까 연습들 하시고 자 이제 두 점을 알려줄게. 두 점을 알려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x1, 2가 같지 않다면 기울기가 바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알고 또 한 점을 알아? 앞에 했던 것처럼 y-y1은 여기 기울기 m x-x1 이렇게 쓸 수 있죠. 주의할 점 여기 둘이가 같을 수 있잖아요.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니까 x는 x1 혹은 x는 x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기울기 할 때 두 점의 좌표를 이렇게 받았어. 1,2, 2,3 y-y1은 x2-x1분의 y2-y는 x 이렇게 바로 쓰라는 얘기예요. 두 점을 알려주면 이번에는 두 점을 알려주는데 x절편을 알려주고 y절편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야. x절편과 y절편. 그러면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니까 y는 안 해? 그러면 y는 mx 플러스 b죠.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기울기는 잘 보자. 여기가 얼마지? a지. 여기가 얼마지? b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지. 그럼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라고 구했죠. 얘를 b로 나눠줄 거야. 나누기 b하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이항하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돼요. 쉽게 말해서 x절편이 2야 y절편이 3이면 그냥 이 식을 써.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이렇게 공식으로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을 공식화시켜서 빨리빨리 바로바로 써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y-y1은 m의 x-x1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 다음 두 점을 알려줄 거예요. y-y1은 x2-x1분의 y2-y1의 x-x1 주의할 점을 주의하시고 절편이 주어줄 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그럼 직선의 방정식도 이제 다 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에 m에다가 한 5개 정도의 값을 넣어보니까 그때마다 어떤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직선을 좌표 평면에 그리면 이런 상태가 됐어요. 즉 어떤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근데 이 점이 뭐냐 하면 m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을 해서 여기와 여기를 0을 만들어주는 값. x는 결국 뭐? 2, y는 3. 여기가 2,3이라고 하는 어떤 한 점을 지나가더라. 얘를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그래서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 다시 해석하면 이 식은 어마어마한 식이에요. 이 식은. 얘는 직선을 몇 개 정도를 대변하고 있을까요? 이 식은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m의 값이 바뀔 때마다 직선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이 정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괄호 m 더하기 괄호는 0일 때 m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무수히 많은 점들을 m에다 우리가 막 넣어볼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수상에서 얘는 m에 대한 얘는 무슨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항등식이에요. 수상에서 배웠던 m에 대한 항등식이 해석기하로 넘어오면 뭐가 되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항등식을 성립하려면 여기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는 0. 여기는 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을 또 하나 받았다고 칩시다. x도 있고 y도 있는데 m이 끼었어. 그럼 얘를 뭘로 묶어야 되겠지? m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애와 m이라는 것이 없는 걸로. 자, 얘는 m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0이 되는 m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러려면 x는 5, y는 얼마? 마이너스 2. 즉, 자, 항등식의 입장에서는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해석기하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항등식이 아니라 무슨 식으로 부르는 거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쯤 있어? 무수히 많지. m의 값이 정해질 때마다 막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변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식이야. 자, 이때 이 정점은 어떻게 구한다? 얘를 0을 만들고 얘를 0을 만들어주는 값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제 하나 더 갈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이런 식이 있고 이런 식이 있어요. m의 왼쪽에 이걸 넣어주고 m의 오른쪽에 이걸 넣었어요. 자, 항등식의 입장에 볼 때는 m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죠. 해석기하 입장에서는 여기를 0을 만들고 여기를 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와 얘를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인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죠? 정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앞에는 워낙 간단한 샘플을 준 거고 원래는 이제 얘와 얘를 지나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도 어떤 직선이잖아요. 얘도 어떤 직선이잖아요. 이 두 직선에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괄호 m 더하기 괄호는 0이야. 이쪽 괄호에 m 집어넣어, 이쪽 괄호에 m 집어넣어. 순서는 상관없어. 그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음번에 문제 풀 때 또 다시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이제 이거 오늘 수업할 때 보니까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고등 개념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하나.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있을 거예요. 봐봐요. 1,-2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파란색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면 좋겠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점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Q라고 하는 점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두 점을 구하기 위해서 Q라고 하는 점을 구하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와 역수가 되는 2는 얘와 기울기가 역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기울기가 A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죠. 기울기를 알고 요 한 점을 아니까 2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제 1번과 2번의 교점이 바로 Q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 점도 구했고 이 점도 구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떤 공식을 유도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는 좀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유도해주는데 이걸 증명하기는 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점이 있어요. 이때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을 데리고 와야 해요? 일반형을 데리고 와야 돼요. y는 ax 더하기 b 이런 거 아니에요. 공식 간단해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모에는 루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얘네들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분모에 들어가요. 분자에는 절대값이 들어가요.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요 a는 x1과 곱하고 요 b는 y1과 곱하고 c는 더해주면 돼요. 요 틀에 집어넣으면 거리가 딱 구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문제 풀면서 금요일날 할 테니까 오늘 개념 강의는 이렇게 마칠 거고